네, 안녕하세요. 효킴TV입니다. 최근 내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죠.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통계를 보니까 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이용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37% 정도나 증가를 하였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가 커피 카페 창업의 진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메가커피, 컴포즈, 그다음 백다방, 더 벤티와 같은 대표적인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실제 수익은 얼마나 될지, 그리고 저가 커피 브랜드의 향후 방향은 어떻게 될지 저의 생각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제 저가 커피 브랜드를 이제 선도하고 있는 메가커피, 컴포즈, 백다방, 그리고 더 벤티를 두고 이렇게 4대장의 평균치를 제가 일일이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기준은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그 다음에 구글링 등을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제가 매출이나 지출, 그리고 이 창업 비용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또 제 경험상 약간 지출 내역은 보수적으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잡아야지 그게 실제로는 좀 현실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도 좀 보태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이 4대장의 평균 매출은 2,450만 원이고요. 평균 순익은 약 230만 원이었습니다. 네, 풀로또 기준이고요. 그리고 총 창업 비용은 1억 900만 원 정도였고, 영업이익으로 창업 비용을 회수하는 기간은 무려 5년이었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건 순익률이 9%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좀 프로토를 기준으로 했다고 해도 창업 비용에 비하면은 순익률이 많이 낮은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이 4개의 브랜드를 이제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2023년도 정보 공개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였고요. 평균 매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국의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메가커피는 3,022만원, 컴포즈 2,208만원, 백다방 2,659만원, 더 벤티가 1,917만원이었습니다. 메가커피가 상당히 높죠. 이 순익을 계산하려면 또 지출을 알아야겠죠. 지출은 이 제대로 분석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야지 맞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이 보수적으로 잡은 비용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거를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지출 내역으로 가장 먼저 재료비는 음료나 스낵, 베이커리 등을 모두 포함해서 대부분 35에서 40% 정도로 잡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 사장님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 웬만큼 노하우가 쌓이지 않는 이상 이 35% 재료비 매우 어려워요. 하지만 또 40%까지 가기에는 약간 과하게 보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료비의 지출 평균치는 모든 브랜드를 39% 정도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사장님이 일하지 않고 직원으로만 돌아가는 풀 오토 운영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풀 오토 운영 기준 인건비는 한 보통 30% 정도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30%로 잡았습니다. 임대료는 아무래도 지역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서 좀 특정하기 어렵지만, 이 공통적으로 저가 커피 브랜드의 컨셉이 박리담의 형식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자리 잡아야지 수익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조금 높을 것으로 보고, 이 서울의 평당 평균 임대료가 25만 원인 것을 감안해서 10평 기준으로 2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추가로 관리비는 15만 원 정도 잡았고요. 물론 뭐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요. 이 경험상의 어떤 평균을 좀 잡아봤습니다. 다음으로 로열티는 메가커피의 경우 광고비와 로열티를 합쳐서 27만 원이었고요. 컴포즈는 20만 원, 백다방은 1년 선납인데 12로 나누어서 한 달 평균 27만 5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벤티는 16만 5천 원이었고요. 다만 각 브랜드마다 또 광고비는 일회성으로 이렇게 추가로 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평 기준으로 전기세 40만원, 수도세 10만원 공통적으로 잡았고요. 세무사 10만원, 보험 4만원 잡았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이 원래 매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괄로 그냥 1.1%를 적용을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창업을 고민할 때는 1.25%를 잡거든요. 근데 일단은 1.1%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세금은 이 보통 요식업이나 이런 그 외식업의 경우에 매출의 5%로 잡으면은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지출을 미리 매달 납부 비용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해서 5%로 잡았습니다. 추가로 기타 소모품이나 렌탈 등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만 원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자, 그럼 순익은 메가커피 368만원, 컴포즈 172만원, 백다방 277만원, 벤티는 1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순익률이 메가커피가 가장 높은 12%, 백다방이 10% 정도였는데요. 이 프로토 기준으로 15% 정도를 이 순익률 목표로 좀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가가 낮은 제품을 다루다 보니까 이 순익률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프로토인 것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요. 네, 벤티의 경우에는 이게 5%인데 이거는 좀 많이 아쉽네요. 물론 당연하겠지만 지역, 상권, 운영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내용은 전국 평균치에 맞춘 내용으로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창업 비용을 간단히 살펴보죠.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된 내용을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험상 무조건 그것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그나마 이제 근접한 비용이 정보 공개서에 기재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서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통 뭐 기타 금액이나 플러스 알파 금액으로 이제 이렇게 퉁쳤던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런 금액들의 합계도 정보 공개서에서는 보통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정보 공개서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맹비는 메가커피와 컴포즈, 벤티가 모두 550만 원이고요. 백다방은 없었습니다. 교육비는 메가커피 440만 원, 컴포즈 220만 원, 백다방과 더 벤티가 330만 원입니다. 이 계약이행 보증금은 본사와 협의한 내용을 잘 이행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데요. 일단은 뭐 창업 시에 어쨌든 지출되는 돈이니까 추가를 하였고요. 200에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브랜드마다 달랐으니까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인테리어는 이제 10평 기준으로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평균 1,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판, 초도물품, 뭐 기타 포스기, CCTV 등 브랜드마다 내용이 상이했기 때문에 모두 표기하기는 어렵지만 정보 공개서에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각 브랜드의 창업 비용 합계를 한번 내보았는데요. 메가커피가 7,092만 원, 컴포즈가 9,523만 원, 백다방이 7,357만 원, 더 벤티가 7,78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임대보증금은 이제 아까 임대료를 250으로 잡았었는데 대충 이를 기준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실제 총 창업 비용은 메가커피가 1억 100만 원, 컴포즈가 1억 2,500만 원, 백다방이 1억 350만 원, 더 벤티가 1억 780만 원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홈페이지 광고나 정보 공개서를 보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자금을 마련하기보다는 실제 창업 비용은 음향이나 상하수도, 전기 증설, 냉난방기, 외부 테라스 아니면 소방 공사 등이 별도기 때문에 5천 이상은 여유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만약에 제가 창업 준비를 한다면 여유롭게 한 2억 정도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될 브랜드들인 것 같네요. 이 창업 비용을 영업이익으로 회수하려면 메가커피가 2년 4개월, 컴포즈가 6년, 백다방이 3년, 더 벤티가 8년 8개월이네요. 예, 이 단순하게 그냥 계산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역시나 이제 프로토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다 회수해야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추후에 권리금을 받고 매도하게 되면은 창업 비용이 일부 메꿔지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어떤 회수 기간이랑은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저가 커피 브랜드가 무섭게 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말은 반대로 표현하면 지금 현재 과포화 상태라는 거고요. 지금 과도한 경쟁이나 출점으로 가맹점주들의 수익성은 하락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편의점보다 더 많이 보이는 수준이거든요. 이제 향후 이 신규 출점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최근 원두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였죠. 예, 그에 따라서 원가 부담이 커지게 될 거고요. 이 해당 브랜드들의 가장 큰 무기가 이 저가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그 컨셉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그래서 가격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경쟁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인건비가 요즘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무인 시스템이나 자동화 시스템을 늘릴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실제로 커피 종류는 아니지만 최근 얌샘김밥이라는 브랜드에서 김밥을 이렇게 자동으로 말아주는 기계를 도입하면서 이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가면요, 얌샘김밥에 사람들이 줄이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인건비에 예비 창업점주님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향후에 이 저가 커피는 지금 과포화 상태, 그 다음에 원가나 인건비의 압박 등으로 어떻게든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무작정 창업을 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서 더 높아졌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저가 커피 브랜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배경이나 제가 분석한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